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막 정치를 시작하시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을 때 네. 둘이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쨌든 그때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듣고 오자고 갔는데 또 같이 술 먹다 보니까 이제 한 말씀 드린 게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엄청나게 의석이 많은 여소야대라서 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 대통령 그 당시는 이제 윤 후보님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민주당하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네.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뭐 장관이나 이렇게 기용할 수도 있고 네. 민주당하고도 협조해가면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돼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낸다든지 어떻게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고 기소를 이렇게 많이 당한 사람이 대표를 하냐. 다 핑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미래당, 개혁신당하고 만약에 같이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유를 100개도 더 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생각에는 다 옳은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러면 정치가 안 되는 거고 네.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만나지도 않는 데 대해서 뭐라고 이유가 되던 그건 정치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개혁미래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다들 이유가 있을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아니 그런 게 없었으면 진작 같이 했죠. 저는 민주당 출신이지만 네. 민주당이 조국 사태 거치고 공수처에 정말 이론 하나 허용하지 않고 올인하고 또 임대차 3법 해가지고 집 갖고 싶은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들 이거 생각하면 네.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싫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바라보면 네. 지금 모처럼 잡은 기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 모양 만들어 놓은 거 생각하면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해야만 네. 그게 정치가 되는 거지. 네. 정치가 지금은 이게 흔히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데 네. 지지자들 내지는 팬덤을 뒤에 붙이고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네. 돌아오는 정치가 이게 우리 정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의 네. 문제거든요. 예, 예. 그거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되게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데 예.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유권자들의 어떤 참을성이나 한계가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윤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 뽑냐, 윤석열 뽑냐, 혹은 이재명 뽑냐 이렇게 됐거든요. 네. 딱 그 10년 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양 진영이 부딪힌 게 당시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그런 식으로 대결을 했는데 네. 그때는 유권자들이 밖에 나가서 문재인 훌륭하다, 박근혜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이제 비호감 선거가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저 신당하겠다고 있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뭐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까지도 어디서 불쑥 솟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 정당에 있다가 탈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공통점이 이건 못 있죠. 견디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민의 핵심은 똑같다. 갈 데도 없어요, 사실. 예. 이거 깨져가지고 성과 못 내면 다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들어갈 수도 네. 없는 거고 여기서 해야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을 종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 이제 어쨌든 이 세 개 신당들이 예. 합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예. 정책 이념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2030부터 경찰 소방 공무원 원하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달랐고 네, 지금 그땐 달랐죠.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이 안을 내기 전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얘기를 했죠. 근데 예. 사실은 거기도 구체적인 부분에 가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지하철 적자가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한다는 부분은 저는
대단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저도 정치를 했고 그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네네. 정치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실 서울시나 부산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야 된다. 중앙정부가 생색내면서 왜 돈을 안 주냐. 그럼 정치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중앙정부가 서울시 돈 좀 도와줘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있으면 좋지.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해가면서 가는 거고 네. 오늘 어제 얘기한 그 병역 이슈 같은 거는 이게 네. 우리나라 병역 자원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젠더 갈등이 뭐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당에도 유호정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젠더 갈등할 때 양쪽에서 싸우기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방 말을 왜곡하거나 상대방 진영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한 말을 가져다가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은 군대 안 가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군대가 성차별이 심해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싸우기만 하고 얘기가 안 해서 새로운 선택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나간 정책을 낸 겁니다. 네. 우리가 인구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네. 거는 인구 감소. 제대로 된 성평등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네. 그거는 가사분담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예. 군대 이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 남성들이 이 불균형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하든지 다른 의무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한 거고 네. 어제 또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얘기를 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창당대회 연설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호정 의원이랑 새로운 선택에서 여성징병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여성징병제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병역에 대해서 자기들도 정책을 내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어제 그 얘기는 좀 더 과거에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견 차가 있었다라고 보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옛날에 군 가산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군 가산점이 이제 공무원 시험 보고 할 때 점수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여성이 그 공직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담임권은 어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돼야지 그것과 상관없는 거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 가산점 자체를 완전히 위헌으로 했는데 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 교정 공무원 이런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 한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죠. 아. 예. 왜냐면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예. 이제 일부에서 저희 유승찬 대표님이 정치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예, 계셨는데 저하고도 잘 아십니다. 네, 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지금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신당 입장에서는 예. 힘을 합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지 정책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예. 저번에 이낙연 대표님의 신당과 합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예. 그분이 잠깐 박지원 그분을 영입하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류호정 의원도 약간 이런 가치관 쪽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 그분도 같이 합쳐야 되는 일이 생기는 부분이 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어제 이런 정책을 냈다는 것은 예.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선택과의 연대를 좀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가 여러 가지 궁금해요. 고려를 할 텐데 네네. 제가 이제 그 정책을 개혁신당에서 냈는데 이런 정책을 낸 거는 뒤에 어떤 그 목적이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해서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네. 이제 정당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도 저 사람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그래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네. 이건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키지로 움직이거든요. 패키지다. 사람을 빼올 수는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보고 맞는 사람만 태울 수 다만 없다. 예. 사람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는 네.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간다. 근데 저는 뭐 얼마든지 대화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30석을 당초에 목표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직도 유효한가요?
저는 이제 30석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보여주신 통계를 제가 이제 함부로 인용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시민들은 진짜로 밀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요즘 이제 시내에 나가서 걷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다들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좀 우리가 찍을 때 하나 마련해달라. 아. 부끄러워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못 찍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계속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는 네네네. 거는 결국 정치라는 건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누가 네. 잘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의 그런 욕구에 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제발 좀 어디 우리가 찍고 안 부끄러울 때를 하나 마련해 달라는 네. 겁니다. 그거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선거제도가 큰 변수잖아요. 저는 큰 변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변수가 되려면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좀 이 선거제도가 좋아지는 거고 또 우리 제3지대에도 유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 반대쪽이라면은 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네. 현행 선거법을 민주당에서 도입할 때부터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고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동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제도가 가장 자기한테 유리하냐. 네. 지금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병립형과 그 준연동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뭐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뭐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준연동형을 하자는 분들은 그거를 하면은 전부 민주당은 아니지만 우리 우호 세력 말하자면 좀 더 과격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세력까지 합쳐서 200석 할 수 있다. 병립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호 세력은 못 믿고 그래도 민주당 소속으로만 해서 과반수를 넘기는 거는 병립형이 유리하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변수가 되겠습니까? 네.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마는 어디로 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뭐 지금은 이미 선거에 대응할 시기가 점점 늦어져서 이제는 네. 3지대에서도 통합작업과 별개로 네. 이 출마 선언들도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별한 지역 연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네. 이 좀 다른 봐두고 지금 계시는- 하시는 분들이랑 의논을 해서 출마 선언을 늦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탈당하고 예. 신당 창당이라는 굉장히 힘든 길을 걷고 계신 예. 이제 동병상련의 입장인데 예. 이준석 대표랑 이낙연 대표 예. 두 분 중 한 분한테 원래 영상 편지를 보내기로 했는데 두 분 다에게 보내고 싶으시면 두 분 다에게 보내세요. 예, 두 분 다에게 네, 보내겠습니다. 먼저 예. 누구한테 먼저 보내시겠어요? 아니 그냥 같이 보내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이낙연 대표님이나 이준석 대표님이나 지금 오랫동안 속해 있고 정말 사랑했던 정당을 떠나서 광야에서 힘들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떤 심정이신지는 잘 알고요.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뭐 경험이 많은 분, 적은 분 차이가 있지만 이번이 정말로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합시다. 네, 함께 하자. 예. 서로 예. 네, 이해관계 내려놓고 예. 서로 넓은 마음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로 하시고 아니요.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